반려견의 일생을 SNS에서 활발히 공유했던 남자. 솜사탕처럼 하얀 털이 매력적인 그의 반려견들은 사모예드 견주들 사이에서 꽤 스타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그들이 모인 SNS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많아져서 거기서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우려하던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우려하던 일? 끔찍한 몰골로 변해버린 사모예드 10마리와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외침. 사모예드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큰 흰색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두 마리, 세 마리 때문에 있어요. 무슨 거예요? 다 입대를 했습니다, 이번 때. 다 일로 가는데 막. 큰 개가 막, 털이 지다꾸만 게 막. 가는데 막, 조심해가지고 가는데 막, 무섭대요. 우리는 무섭고 생기지 말았겠어요. 소라가 6개 찐다. 아가씨가 소라가 그래도 덮었다. 동물 구조단체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개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분변이 가득한 집안은 악취가 진동했고 잠깐만 여기가 아예 다 진물인가 보다. 봄고 터져 놔주세요. 진물이 흐르는 피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은 아이고. 괴로운지 연신 피가 나도록 제 몸을 긁어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결국 유기견 보호소로 옮겨졌다는 사모예드 가족. 녀석들은 다른 유기견들과 분리돼서 별도의 격리 공간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피부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른 개들에게 병을 옮길까 봐 이렇게 따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피부가 온 진드기에 다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질이 계속 탈각이 되는 중인데 이 각질에 진드기가 다 바글바글 들어있거든요. 특히 상태가 심각했던 막내는 동물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태어난 지 4개월 됐다는 막내. 대형견인 사모예드는 이맘때 보통 몸무게가 15kg 정도 나가는데 녀석은 겨우 3kg 남짓. 우리 애기가 지금 하루 동안 라인을 2번을 다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라인을 계속 찌르게 되면 아이가 혈관염이 옵니다. 지독한 피부병에 폐렴,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도 약해져 녀석의 하루하루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많이 먹고 숙면을 취해야지 잘 자라겠죠. 근데 아이가 몸이 너무 가려우면 숙면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고 피부 상태도 불량해지고 2차적으로 피부 감염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보호소에 온 강아지들이 몸이 심해서 오는 경우를 요즘 거의 못 봐요. 약 처방만 제때 해줘도 금세 치료가 되는 피부병을 견주는 대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했던 걸까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고 애들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손 쓰기가 힘드셨다고 해요.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반려견들을 한 공간에 몰아넣고 번식을 거듭하게 내버려둔 건지 견주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그는 돈을 받고 거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에게서 1개월 된 새끼 사모예드를 분양받았다는 한 남자. 그와 통화를 시도해봤는데요. 가정분양은 집에서 이제 사랑받으면서 크던 아이들이 출산을 함으로써 그걸 이제 분양해주는 거라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좀 더 윤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해서 가정분양을 선택을 했었어요. 문제의 견주는 강아지를 보내면서 분양비로 6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광고하듯 분양 사실을 SNS에 올렸죠. 흔히랑 같은 형제들이 출산인 것 같아요. 무견이 나이가 그때가 2살이었나 3살이었나 그랬어가지고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번 4월달인가 3월달에 또 5번 정도 꼭 새끼를 뺐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뒤쪽을 이렇게 좁은 줄 몰랐어요. 사진 찍어 보내시기는 좀 아파트에 한 방 하나를 아예 좀 따로 애들한테 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뒤통수 한 3평 올르내가 이제 애들 가져놓고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그의 행적이 미심쩍은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4년 전 문제의 견주를 만난 적이 있다는 제보자들. 그가 사모예드 2마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려서 대신 찾아줬다는 건데요. 애견 카페에서 또 같은 사모예드고 그게 너무 또
정감이 갔었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죠. 인보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때도 자기는 지금 당장 내일 갈 수가 없다. 뭐 일단 뭐 차도 없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겠다. 문 열어놓고 출근하지 마시라. 다음에는 2번 찾기 너무 힘들다. 양산에서 잃어버렸다는 사모예드가 발견된 건 울산. 당시 그들은 개들을 찾아주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넸다고 합니다. 중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중성화를 안 할 거냐? 뭐 자기는 손주를 한 번은 꼭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이 여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대형견은 뭐 가정 분양해서 이렇게 지인들한테든 뭐 책임 분양비를 받고 이렇게 입양을 보내든 하더라도 대형견은 조금 힘들어요.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중성화 수술 없이 좁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녀석들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극심한 영양 부족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강아지 공장 같은 곳에서 데려오는 강아지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펫샵에서 강아지 구매하는 걸 좀 자제하시고 그 가정 분양을 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히려 가정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동물 학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견주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동네를 탐문한 결과 그가 살고 있다는 곳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묵묵부답. 이어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하면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나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선 답이 없었습니다. 인근 동물병원에 가면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 말씀 좀 여쭈려고요. 여기 혹시 쇼헤드 큰 거 데리고 오던 손님 혹시 있었을까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상품 약하러 오고 이름 약하러 오고 이름 약하러 오신 거야. 그래 우리가 알지. 뼈 오문고 그랬던데 그거는 뭐 치료제 같은 건 안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이거 약하러 왔다니까 사장님. 그런 사람들은 돈 들으면 안 할걸요. 자기들이 알아서 뭘 처방하고 할걸요. 그렇겠지. 근데 이렇게 와서 원장님한테 진료받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하겠어요. 자식 같은 반려견을 통해 손주를 보고 싶다던 견주. 하지만 그가 사랑이란 말로 포장했던 건 그저 끔찍한 동물 학대일 뿐이었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려동물을 번식시켜서 판매하는 건 동물보호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분양을 계속하는 건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불법이군요. 이렇게 위반을 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동물 학대가 있었다면 이건 역시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만약에 동물이 죽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질병을 입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